침묵이 시작되는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고독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 세계로 향하는 문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목소리, 기대, 그리고 역할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삶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질문할 필요성을 없애버립니다.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지켜야 할 약속.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침묵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침묵은 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소음은 점차 줄어듭니다. 전화벨 소리는 줄어들고 책임은 줄어들며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무언가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다라고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첫 순간입니다. 침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수년간 억눌렀던 생각들, 미뤄왔던 감정들,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먼저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역할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동자, 강인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이 모든 역할들이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나는 누구인가? 융은 이 순간을 인생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상실로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는 외부 세계, 즉 인정, 박수, 필요로 여겨지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묵 속에는 외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종종 오해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공허함은 무의미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허함 속에서 의미가 탄생합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고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는 시도, 이러한 것들은 침묵을 억누르려는 발버둥입니다. 하지만 억눌린 모든 것이 그렇듯 침묵은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융은 말합니다. 억눌린 무의식은 운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즉 우리가 도망치려 하는 것은 삶이라는 언어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턱입니다. 이 문턱에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침묵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은 생애를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려 애쓰는 길, 또는 멈춰서서 귀 기울이는 길입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 침묵이 사실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기 본질과의 대화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기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후회, 미처 끝내지 못한 일, 말하지 못한 것들과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주함 없이는 온전함이 없고 온전함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침묵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일지도 모르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일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사람이 침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침묵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간의 흐름 또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날들은 계속 지나가고 달력은 움직이지만 내면의 시계는 느려집니다. 한때 서둘러 지나쳤던 것들은 의미를 잃습니다. 어딘가로 서둘러 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줄어들고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속도 저하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야말로 현대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속도 저하는 붕괴가 아니라 의식적인 후퇴입니다. 영혼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비로소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심오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멈춰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전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멈춰 설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삶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연기하며 보낸다. 어린 시절에는 예의 바른 아이였고 그 다음에는 성실한 학생, 훌륭한 부모, 헌신적인 배우자, 책임감 있는 사람. 각각의 역할은 마치 우리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뿐이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은 페르소나, 즉 사회 앞에 설 때 쓰는 가면이다. 이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수용을 보장하며 기존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면은 마치 우리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결국 그 역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무대는 서서히 비어간다. 아이들은 자라고 직장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한때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역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한다. 바로 이 순간 거대한 침묵이 시작된다. 이 침묵은 외부 세계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무대가 비워지는 순간이다. 융에 따르면 이 순간은 인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솔직한 순간이다. 더 이상 연기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류는 관객 없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붕괴로 경험합니다. 수년간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직함, 업적, 타인이 만들어낸 이미지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남는 것은 벌거벗은 자아뿐입니다. 이는 종종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역할들을 버리고 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주저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실존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페르소나가 무너질 때 사람은 해방되거나 공허 속에 갇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일종의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가 없으면 취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대가 비어 있어도 연기를 계속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연기를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고 침묵을 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무대가 비어있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공허함은 억압되었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쌓인 감정들, 말하지 못한 것들, 살아보지 못한 후회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대면은 쉽지 않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취약함을 느낍니다. 가면을 벗고 정의되지 않고 방향성을 잃은 채.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재탄생의 문턱입니다. 가면을 벗어야만 진정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항상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 분노, 후회, 수치심, 이 모든 것이 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움츠러듭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되살리려 애쓰며 옛 역할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개 더 큰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이 더 이상 옛 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발전은 편안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역할은 사실 상실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깊고 진실한 자아로 이끄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 초대를 거부하고 남은 생애를 과거의 역할이라는 유령과 함께 보내거나 아니면 무대 한가운데 서서 나는 이제 다른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수용은 무너짐이 아니라 내면의 재탄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진정한 내면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관객도 박수도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과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개인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 내면의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개인은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 뿐만 아니라 결코 되고 싶지 않았던 존재까지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수년간 내렸던 결정들, 옳다고 여겨졌던 습관들, 심지어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희생들조차 의문시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의문은 고통스러운데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선택했고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죄책감과 후회를 동반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지나간 가능성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의식은 깊어진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 솔직함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경험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혜를 위한 원재료가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침묵이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즉 선택의 힘이 드러난다.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감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 즉 억압된 분노, 표현되지 않은 욕망, 수치심, 질투, 원한 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도덕적 약점이 아니라 의식에서 배제된 자아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부정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림자는 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젊은 시절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시끄럽고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산만하게 합니다. 타인의 기대, 목표, 그리고 삶의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소음은 줄어듭니다. 외부 자극이 약해지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내면의 혼란 또는 무의미한 공허함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이 결국 드러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모든 것은 운명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종종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아의 이미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질투, 분노, 이기심, 심지어 파괴적인 생각까지 그동안 부정해왔던 행동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억눌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 삶에서 반복되는 많은 문제들은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림자의 조각들이 외부 세계에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용납할 수 없는 특성들은 종종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내면의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해 보이는데 익숙한 사람이 깊은 취약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수치심이 바로 변화의 문턱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온전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움츠러듭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대신 그것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면의 어둠을 계속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피는 그림자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인이 내면의 어둠을 부정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래,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시켜줍니다. 더 이상 분열된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좋은 자질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행동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충동을 인지하지만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점차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줄어들고 연민은 늘어납니다. 이 연민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이러한 이해는 영혼의 냉혹함을 누그러뜨립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된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 언젠가 통제할 수 없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받아들인 그림자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의 만남은 몰락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입니다. 자신의 깊이를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표면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내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게 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분열을 일으키는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통합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흔히 벌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결핍이나 실패의 징표로 보고 벗어나려 애씁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외로움은 영혼의 벌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문턱입니다. 타인의 시선 아래 살아갈 때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관계, 역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갇히면 내면의 목소리는 억눌립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점차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홀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외로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외로움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대, 두려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겹겹의 껍질은 너무 많이 쌓여 내면의 본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과잉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마치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신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외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어떻게 함께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고독은 종종 현실 도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현실 도피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심오하며 솔직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지만 자신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변명을 침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하나의 통로이며 낡은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일종의 애도 과정을 수반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이별뿐 아니라 과거의 꿈과 자아까지도 뒤로하고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영혼의 재구조화라고 정의합니다. 이 재구조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낡은 구조로는 새로운 의식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이 단계에서 사람은 흔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대, 타인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춰 설정한 목표 등 말입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리듬을 듣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느려지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이러한 느림은 붕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외로움을 질병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증상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부름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내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독은 과도기의 공간이 됩니다. 당신은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상태에 완전히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 중간 어딘가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추락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름을 바꾸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 또한 변화 전에 잠시 멈춥니다. 이 멈춤은 의식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로 향하는 조용한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진실하고 더 완전한 존재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서 고독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문턱입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삶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은 흔히 쇠퇴로 여겨집니다. 힘이 약해지고 속도가 느려지며 신체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는 시기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노년은 인간이 가장 깊은 지혜의 문에 다가가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심화입니다. 삶의 외피가 점차 벗겨지면서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젊음에는 에너지가 밖으로 흐르지만 노년에는 안으로 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과 내면 세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삶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이루고 발전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시간은 마치 경쟁자처럼 항상 따라잡아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시간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시간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시간과 나란히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얻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느려지면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시했던 감정, 작은 순간들, 조용한 깨달음들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삶의 본질이 속도가 아니라 자각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외부 세계의 기대보다 내면의 필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한때 성공처럼 보였던 것들은 더 이상 의미를 잃습니다. 타인의 인정, 박수, 칭찬은 여전히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때로는 가혹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융은 이 과정을 내면의 권위의 탄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결정합니다. 노년에 얻는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안다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판단에서 벗어나 더욱 부드럽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더 많은 여유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을 살아가고 모든 여정은 제때에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과거와의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실수, 놓쳐버린 기회, 하지 못한 말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과거와 화해하지 않으면 현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년은 이러한 화해를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과거와 싸우려는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심지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혜는 삶의 온화함을 가져다 줍니다. 판단은 줄이고 관찰은 늘립니다. 말은 줄이고 경청은 늘립니다. 말보다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진실은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양분을 얻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집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자각만이 있습니다. 노년에 얻는 지혜는 또한 선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초대에 응하거나 모든 논쟁에 참여하거나 모든 감정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삶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서서히 뒤로 남겨집니다. 남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개인은 더 이상 삶을 고정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삶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해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질수록 강해집니다. 이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함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세상과도 더욱 화해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심화입니다. 외부 세계가 좁아질수록 내면 세계는 확장됩니다. 시간이 짧아질수록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인간의 성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개인은 삶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에게 침묵하지만 흔들림 없는 지혜를 부여합니다. 이 지혜는 개인을 삶과 단절시키는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삶과의 더 깊은 연결입니다. 매 순간이 더섭다는 자각은 개인에게 묘한 연민을 불어넣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개인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욱 온화해집니다. 대부분의 논쟁, 야망, 원하는 의미를 잃고 그 자리를 이해가 차지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개인은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삶과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개인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은 상실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가장 고요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침묵은 고요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은 침묵이 항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침묵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명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비명은 억압된 목소리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지만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 내면의 한 부분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소음, 군중, 목표, 책임감 등으로 이 목소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피할 곳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침묵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은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부름, 내면에서 보내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피상적으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억누르고 미루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것들이 종종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원망, 후회, 말하지 못한 것들, 억눌린 분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침묵은 평화의 안식처가 아니라 대면의 공간입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흔히 왜 하필 지금일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감정들, 이런 질문들, 이런 내면의 혼란이 일어나는 걸까?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의식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점차 개인을 외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초대를 거부할 때 불안감은 커지고 받아들일 때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침묵 속의 외침은 사실 영혼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소음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갈등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자신, 그 둘 사이의 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또한 성장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만 성숙해집니다. 이 긴장감에서 벗어나려 하면 내면의 성장은 멈춥니다. 반대로 이 긴장감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개인은 자기 자신과 함께 남습니다. 그리고 이 머무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휴식으로 변모합니다. 침묵 속의 외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 그 다음에는 의문, 그 다음에는 수용, 그리고 마침내 이해에 이릅니다. 이 외침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집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소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충분히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어둠과 마주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은 빛이 아니라 자각에서 옵니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침묵과 함께 앉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에서 드러납니다. 호흡을 자각하고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침묵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중심을 찾아줍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어둠이야말로 빛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침묵 속의 외침도 이와 같습니다. 들으면 두렵지만 이해하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적나라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합시켜 줍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고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고통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견뎌내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 속의 외침은 결국 속삭임으로 바뀝니다. 그 속삭임은 자기 본질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시작되면 외부 세계의 소음은 중요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중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깊이 속에서, 내면의 진실 속에서, 그렇기에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되는 영원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 말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